안녕하십니까.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채널 담당하고 있는 김성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하면 제일 먼저 뭐가 떠오르세요? 윈도우요. 또 집에서 늘 사용하고 계신 회사에서도 오피스. 그죠? 저희가 예전 회장님에서 새롭게 회장님이 사티아 나델라라고 바뀌시면서 대천명을 하셨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부터 기승전 클라우드다 라고 대천명 하신 지 수년이 지났고, 지금은 기본적인 클라우드를 필두로 AI, 머신러닝 이런 인텔리전트한 영역까지 단연 우위를 점하고 있는 클라우드 전용 벤더입니다. 자, 오늘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를 이용해서 실제 필드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한번 모아서 베스트 프랙티스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채널들을 통해서 사실 듣고 계시고, 이미 여러분들 이제 많은 기업 고객들께서 이 자리에 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제 기업에서 굉장히 저희가 요즘에 기업을 대하다 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제조 쪽 영업분들을 고객분들을 많이 실제로 찾아뵙고 많이 영업을 오랫동안 했었습니다. 실제 고객을 찾아뵈면 실제 예전 같으면 뭐 제품이 있으면 딱 그 제품 얘기만 하거나 말거나 였는데, 실제로 요즘은 고객이 더 고민이세요. 실제 가서 말씀을 들어보면 산업이 너무 빠르게 바뀌고 있고 거기에 맞는 디지털 트랜스폼을 하셔야 되는 미션들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도대체 우리 회사에서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 차를 이용하면 옛날 같은 경우엔 엔진 잘 만들면 되고 디자인 예쁘게 잘 나오면 되고 때가 되면 광고 잘하면 됐었어요. 그런 부분에서는 또 한국이 굉장히 경쟁력이 높게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가 현대자동차 영업대표를 담당하고 있었었는데요. 요즘은 고객이 사실은 벤더들을 불러서, 저희 같은 솔루션 아키텍트들 또는 컨설턴트들 불러서 더 고민이 깊으십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시대를 맞이해서 실제로 자동차가 가야 되는 넥스트 시장에 대한 트렌드를 잡는 게 당신들의 더 큰 미션이기 때문에 특정한 벤더의 솔루션을 이제는 선택 한 해 만에 캐즘을 넘어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 고민들을 같이 하는 차원의 여러 시장의 변화들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여드리는 표는 10년간의 기업 생존율을 실제 도표로 만들어 놓은 장표입니다. 실제 보시면 여기는 80% 이상의 포춘 기업들에서 이미 80% 이상이 바뀌어가고 있다, 없어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표현드리고 있고요.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손을 바꾸겠습니다. 10년 단위로 이렇게 흐름을 봤을 때 여기 써 있는 35%, 45%, 60%는 실제 기업이 생존하는 율이 아니고 실제 기업이 생존을 제외하고 없어지는 퍼센테이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 숫자가 더 가속화되고 있죠. 대한민국만 해도 실제 100년 대계를 논하는 기업은 거의 손으로 꼽습니다. 대기업 기준에 더더군다나 이만큼 사회가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에 대한 준비 때문에 고객분들이 실제 머리가 너무 아프다라는 거예요. 실제 이걸 보시면 10년 동안 거꾸로 생존, 즉 없어지는 회사의 확률이 70여 %나 최근엔 되고 있고, 이 속도는 보시는 것처럼 훨씬 더 가속이 되어지고 있다. 자, 이런 세대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느냐 때문에 고민이신데요. 자, 이거는 세계 유니콘 기업, 1조 클럽이라고 하죠. 1조 클럽들이 최근에 우후죽순 굉장히 빠르게 변모하고 있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옛날로 치면 완전히 공룡 기업이었어요. 그런데 구글, 아마존 이런 새로운 트렌드가 새롭게 펼쳐지면서 더 이상 마이크로소프트는 기존의 공룡 기업들, 예를 들면 이제 하드웨어 취급하시고 그런 원래 우리 전통적인 IT 회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기업들하고 비교해서 뭐 상대적으로 매출이 어떠하네를 논하지 않습니다. 이제 완전 트랜스폼 되어져서 사실은 클라우드 업계에서 몇 위, 얼마를 팔았으며 주식 가치가 어떠하며를 논한 지가 벌써 몇 년이 되었어요. 자, 유니콘, 이게 이제 2014년도 데이터라 사실은 현재는 이 숫자가 200보다 넘습니다.
자, 아까랑은 다르게 이 데이터를 보시면 오른쪽이 이제 시간축인데요. 굉장히 촘촘해요. 6개월 단위 분석도 채 안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짧은 기간에 2014년도 6월에서부터 2017년도 6월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에 유니콘 기업이 사실 2014년도를 모멘텀으로 해서 굉장히 다른 측면의 기업들이 부각을 하고 있다라는 표이기도 하고요. 보시는 것처럼 한 6개월 단위 또는 1년 단위 안에 200에서 300개 이상의 1조 클럽들이 생겨났다 없어지고 생겨났다 없어지고 하는 현상들을 이미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기술을 한번 볼까요? 자, 이 기술은 예전에부터 회자되어졌고 마치 이 기술을 그 시절에 안 하면 뭔가 뒤처질 것처럼 오랜 동안 회자되던 기술들입니다. 아직도 그 기술이 구체적으로 실현되거나 말거나 하고 있는 굉장히 신기술들인데요. 예를 들면 드론. 옛날 같으면 어디 뭐 국방 어디 쪽에나 가야 이런 시뮬레이션들이 가능했었던 엄청나게 비싸고 특정 국한된 위주의 어떤 소프트웨어만 또는 벤더들만 제공하던 그런 플랫폼이었던 데 비해서 지금은 집에서도 애들 하나씩 다 갖고 계시죠. 실제 예전 대비해서 실제 드론을 가지고 뭔가 기술을 구현할 수 있는 투자 대비 효과 또는 TCO, 토탈 비용이 1%에 현재 불과해졌다라는 표현입니다. 3D 프린팅, 차세대 기술로 이미 실현화되어 있고 앞으로 이 가속은 더할 나위 없이 빨리 갈 거라고 모든 산업 전문가들이 논하고 있는 기술이죠. 자, 3D 프린팅도 한번 볼까요? 2007년도 대비해서 3D 프린팅을 실제 내가 우리 집에서 더 나아가서 기업에서 활용할 수 있는 비용은 단 500불밖에 되지 않더라. 1%도 되지 않습니다. 자, 뭐 산업용 로봇 마찬가지고 DNA 시퀀싱. 요즘에 젊은 친구들이 저희랑은 좀 많이 다르죠? 회사에서 많이 느끼고 계시죠? 자, 신입사원이 들어왔습니다. 요즘 이 친구들이 결혼을 하려면 게놈 프로젝트라고 하죠. 그죠? DNA 안에 어떤 유전자를 갖고 있어서 내가 몇 년 후에 어떤 병에 걸릴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이미 디텍트하고 요즘에는 재산 명세서 더 넘어가서 신체 어떤 체육 검사서가 아니고 게놈 지도를 하나씩 들고 서로 상호 교환을 하면서 사실은 연애를 시작한다고 해요. 그만큼 그 기술 자체가 사실 일부 비용만 지급을 하게 되면 사실은 모든 신기술들이 우리 안에 와서 굉장히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아주 낮은 비용으로 사용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신세대들은 게놈 프로젝트, 게놈 맵을 서로 교환하면서 사귀기 시작한다고 해요. 자, 이만큼 굉장히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홀로렌즈라고 해서 믹스드 리얼리티 엔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믹스드 리얼리티라고 해서 그 가상현실은 아시다시피 안경을 쓰게 되면 그 막혀진 세상 안에서 가상의 세계가 열리는 데 비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지고 있는 홀로렌즈는 증강이라고 하죠. 그래서 실제 가상하고 틀린 점은 실제 여기 데스크가 있다. 강단이 있다, 이 물리적인 어떤 방이라는 공간이 있다 하면 실제 가상의 어떤 물건들을 자동차 시뮬레이션 이런 것들을 이 데스크 위에서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리얼과 그죠? 가상이 짬뽕된 형태의 믹스드 리얼리티 형태의 엔진들을 이미 여러분들이 굉장히 낮은 가격으로 이미 미국에서는 믹스드 리얼리티 오토모티브 컴퍼니에서는 기본으로 사용을 하고 계십니다. 해서 엔진을 수시로 바꾸고 옛날에 이 차가 나오면 디자인해서 실제 출시되는데 3년에서 4년 걸렸다고 해요. 근데 믹스드 리얼리티를 구현하면서 이 주기 자체를 빨리 변화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차를 만들지 않는 그죠? 그러면서 클라우드에 머신러닝까지도 포함되는 모든 기술들을 다 갖고 있는 몇 남지 않은 유일한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애플만 해도 그죠? 차세대 차를 만들거나 하시는 데들이 되게 구글만 해도 많은 데 비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차를 만들지 않겠다라고 대천명을 했어요. 따라서 실제 미국의 사례를 보게 되면 제가 현대자동차를 담당을 했던지라 좀 리얼하게 말씀을 드리면 실제 굉장히 많은 줄을 서는 형태로 오토모티브 회사들과 차세대 차량 기술에 대해서 논하고 있고 합작회사도 만들어서 이미 차세대 차량을 내보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들이 예전에는 엄청나게 멀리만 있는 그래서 구현하기에는 그렇지만 비전만 보여주는 류의 그런 기술이 아니고요. 우리 현실 안에 와 있습니다. 저희가 내놓고 있는 가상 기계죠. 홀로렌즈가 사실 별게 아니에요. 저희 입장에서는 윈도우스 10입니다. 여러분들 윈도우스 10 PC에다도 깔고 계시잖아요.
버전 똑같습니다. 예전에는 모바일 버전, 블랙베리, 라즈베리 버전, 그 다음에 윈도우즈 CE 버전 모두 다 달랐거든요. 버전별로 별도의 컴바인을 하셨어야 됐는데 요즘에는 하나의 플랫폼으로 애니 디바이스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홀로렌즈에 심지어 증강현실을 구현하고 있는 기본적인 오퍼레이팅 시스템도 윈도우즈 10 똑같습니다. 자, 이미 우리 생활 안에 굉장히 저렴하게 고도의 기술들을 활용할 수 있는 시대에 와 계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저희 이제 IT의, 즉 AI의 민주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다 가져다가 쉽게 본인들 업무에 활용하시도록 하는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다라고 대처명을 했다는 거예요. 저희가 최근에 예를 들면 F5,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만 이러한 글로벌 벤더들하고 기승전 협업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특정 벤더하고 예전에는 예를 들면 DB 시장을 놓고 싸우거나 OS 시장을 놓고 리눅스와 싸우거나 말거나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엔 이겼어, 말았어. 고객들 계신데 외람 됩니다만. 자, 그렇게 영업을 했었던 데 비해서 최근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클라우드, 즉 애저 플랫폼은 누구나 오셔서 놀고 싶은 놀이터가 되고자 합니다. 누구나 놀고 싶은 놀이터가 되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F5도 입점을 하셔서 고객들한테 더 재미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시고, 그죠? 이러한 벤더들이 수도 없이 준비된 벤더들이 클라우드라고 하는 플랫폼만 이용하셔서 준비된 놀이터에 입점만 하시게 되면 사실 고객분들, 즉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물리적으로 고민하고 계신 고객들이 여기 와서 원스톱으로 모든 쇼핑을, 모든 솔루션을 찾아가시는 놀이터가 되고자 하는 모드로 저희가 바꿨습니다. 물론 오래됐고요. 자, 그래서 데모크라틱 AI의 민주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전 같으면 저희가 제공하는 앞서서 보셨던 신기술들의 조합을 만들려면 어마어마한 비용이 들어갔었던 데 비해서 그것들을 실생활에 사용을 하는데 제가 그 인프라를 다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머신러닝, OS, 데이터베이스 상관없어요. 제가 원하는 것만 그때그때 클릭해서 하시게 되면 월에 상당히 가벼운 비용으로 서브스크립션이에요. 우리 왜 물을 집에서 관리 안 하시고 코디가 와서 케어해 주시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서비스를 상당히 가벼운 금액들로 필요한 만큼만 쓰시고 반환하실 수 있는 구조의 플랫폼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요즘에 챗봇이 한참 유행입니다. 물론 뭐 챗봇도 어느 정도 핫 이슈는 지나갔어요. 마이크로소프트에는 애저에 그것도 코타나라고 하는 인텔리전트 서비스에는 코그니티브 서비스라고 하는 모듈이 있습니다. 얘가 뭐 하는 거냐면 채팅 같은 거를 만들 수 있도록 이미 플랫폼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용자는 그거를 그냥 불러다가만 쓰시게 되면 카카오톡에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 챗봇이 딱 뜨는 거예요. 카카오톡에 아시아나 항공사의 챗봇이 딱 뜨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업무 시간에 항공 예약을 하고 싶으면 일단 카톡에 아시아나 항공을 추가해요. 제 친구처럼 딱 올라옵니다. 안녕하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나 언제 어느 때 시애틀에 갈라 그래. 그러면 쭉 예약 발권까지 온라인을 하고 계십니다. 이미. 마이크로소프트에는 코타나라고 하는 인텔리전트한 API가 이미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는 제가 필요할 때 필요한 API만 불러다 쓰시면 돼요. 실제 그것들은 저희가 6월이면 지금 회계가 다 끝나가고 있어요. 끝나가고 있는데 올해만 해도 수십 개의 레퍼런스 사례들을 갖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이제 어카운트 담당을 했었던 현대자동차에서 최근에 코나라고 하는 신차종을 출시하시면서 태어나면서 바로 챗봇을 달고 태어나는 거예요. 저희가 처음에 코나를 챗봇 딜을 할 때만 해도, 기회를 할 때만 해도 사실은 시험적인 플랫폼이었어요. 얘가 과연 될까? 사용자들이 실제로 챗봇을 이용해서 가격 내지는 견적에 대한 상담을 할까? 시승에 대한 상담을 할까? 고객들 스스로도 새로운 도전이셨어요. 근데 실제 사용률이 너무 좋고 그로써 콜센터 인원에 대한 버든이 줄어들고 기승전 시승을 유도해주고 너무 똑똑한 거예요. 그래서 1차적인 대응에 너무 성공적이다라는 피드백을 받고 그 다음에 앞으로 태어나는 특히 외국으로 출시하는 50% 이상이 이미 외국에서 팔리고 있죠. 예를 들어서 차 같은 경우에 50% 해외로 출시하는 새로운 차종에 대해서는 무조건 챗봇 하나씩 달고 태어나자라고 이미 세팅, 플랫폼에 대한 디렉션을 정하셨고 앞으로 출시하는 모든 차들은 옛날에는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이 차에 대한 스펙
그죠? 상세한 내용, 색상, 디자인 보시려면 홈페이지에서 사용자가 적극적으로 찾아 나서셨어야 됐었어요. 근데 이제는 카카오톡에 추가만 하시면 탭 베이스로 다 보여줘요. 카드 섹션처럼. 실제 시간 끝나시고 실제로 한번 트라이 해보셔도 좋습니다. 자, 이미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도 카카오톡에 매달았죠. 물론. 자, 이미 데모크라틱 AI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옛날 같으면 한 땀 한 땀 프로젝트를 다 if 고객이 뭐를 부르면 어떻게 하자라고 다 구현을 하셨었던 데 비해서 저희 API만 호출하시면 한 3달 만에 2달 만에 챗봇 머신이 뚝딱 지금은 플랫폼화 되어져서요. 한 달 만이면 새 차 하나씩 뚝뚝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실제 근데 그것이 예전처럼 엄청난 멤버스의 엄청난 작업이 아니고요. 굉장히 쉽게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대응할 수 있는 가격과 합리적인 움직임으로 되어지고 있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사용자가 들어와서 예를 들면 하이 코나, 안녕 코나야, 나 뭐 차종에 대한 디자인이 필요해 라고 물을 때 카톡하고 대화를 하잖아요. 채팅하고. 대화를 할 때 월 10,000 트랜잭션까지는 저희 코그니티브 API를 쓰지만 무료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1000개 트랜잭션당 단 1달러도 안 해요. 굉장히 싸죠.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달 내내 운영을 하셔도 몇백만 원밖에 안 나와요. 사실 이 플랫폼을 팔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는 신발값이 안 나온다. 농담 삼아. 이렇게 표현을 할 정도인데 실제 이것을 적용하시는 고객들은 아주 발빠르고 패셔너블하게 시장에 대응을 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자, STT라고 하죠. 스피치 투 텍스트. 이제 글로만 하는 것도 답답해요. 그래서 스피치 투 텍스트. 말로 하면 예를 들면 그런 거죠. 택배 기사가 집 근처에 다 왔어요. 그러면 예를 들면 근처에 왔으니 몇 호 집에 계시면 다 근처에 왔다고 문자 넣어줘 라고 택배 기사가 얘랑 챗봇을 하는 거예요.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 있는 사용자가 몇 분 후면 곧 도착합니다 라고 택배 문자를 받으시는 거예요. 네. 1차적인 대응. 챗봇은 응용할 게 너무 무궁무진합니다. 그게 이렇게 싼 가격에 합리적으로 빠르게 대응한다는 거죠. 저희가 최근에 파일럿한 것 중에 하나는 편의점이에요. 편의점에서 제가 예를 들면 프로모션 하는 것, 뭐 우리 근처에 광화문에 저희 회사 광화문에 있습니다. 광화문에서 나랑 가장 가까운 예를 들면 C 모로 시작하는 편의점이 어디야? 물어보면 지도 딱 줘요. 자, 여기서 프로모션 하는 게 뭐 있어? 아니면 제가 어딜 다쳐서 밴드가 필요해, 약이 필요해. 근데 갔더니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죠? 그럼 물어보는 거예요. 이 편의점에 아니면 이런 약을 파는 편의점이 어딘지 알려줘. 그럼 바로 지도가 같이 오고 점심시간쯤 되면 고객들한테 뿌리는 거예요. 도시락이 1 플러스 1 프로모션입니다 라고 해서 챗봇 고객한테 쫙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별도의 비용이 안 들고 프로모션을 한꺼번에 하실 수 있는 대화형 챗봇을 금방 만드실 수 있는 파일럿을 최근에 했었던 기억이 나고요. 분야는 뭐 무궁무진합니다. 이런 것들이 결코 파일럿은 당연히 무료로 했고요. 멀지 않다라는 거예요. 인식 API, 얼굴만 갖다 놓으면 저희 직원들은 다 윈도우즈 10을 얼굴 코그니티브 인지해서 로그인을 합니다. 패스워드 안 넣어요. 윈도우즈 10 자체가 이미 코그니티브를 갖고 있어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코그니티브는 그냥 얼굴 정도 인지하는 게 아니고 걔가 딥러닝까지 연계해서 예를 들면 최근에 금융권에서 무슨 신용계약서, 예를 들면 보험증서 같은 것들을 계약을 한다. 그러면 계약을 하고 나면 그 이제 문서들이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죠? OCR이라고 하죠. 그 문서들을 일일이 다 타이핑하거나 아르바이트를 주셔서 굉장히 많이 번거로운 작업을 하셔서 DB화 하셨어요. 그거를 저희 코그니티브 서비스를 이용해서 최근에 금융권에서 하나 하셨는데요. 금감원의 허락도 받았습니다. 했는데 그 스캐닝한 데이터, 고객의 계약서 원본을 스캔해서 집어넣어 버리면 데이터가 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죠? 이미 코그니티브 서비스는 굉장히 다양한 채널로서 엔드 유저한테 더 이로운 서비스를 하기에 충분히 좋은, 그러면서도 쉬운, 더 중요한 건 굉장히 가벼운 가격으로 움직이실 수 있는 플랫폼을 이미 다 준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충분히 현업으로 가셔서 필요한 것들을 골라서 사용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에 대한 사례, 그래서 이제 저희가 민주화라고 대천명을 하고 있고요. 그에 대한 사례들을 제가 오늘 몇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현대자동차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워낙 필드에서 했었던 사례라 조금 더 리얼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라라고 해서 요즘에 한 20, 30대 친구들한테 굉장히 패션 아이템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물론 각광 받은 지가 꽤 됐습니다. 자라는. 자라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소셜 플랫폼을 저희한테 대응을 해서 고객의 세일즈 레이트를
리스트 프라이스의 25% 이상 회전율을 높였고요. 스탁을 10% 이상 줄였다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 자라에서는 소셜 플랫폼, 즉 클라우드 플랫폼을 활용하냐면 고객이 오세요. 그럼 점원들이 소셜 플랫폼 채팅 같은 앱을 하나 갖고 있어요. 갖고 있다가 고객이 이거 브라우스 너무 예쁜데 빨간색 없어요? 라고 했어요. 근데 오늘따라 이상하게 비가 오니까 빨간색을 찾는 사람이 2명, 3명 됐다는 거죠. 그러면 이 소셜 매장 관리자가 바로 카톡에 올려요. 물론 별도의 아이템이죠. 카톡은 아니고 인터페이스는 하기 나름인데 별도의 인터페이스, 소셜 인터페이스에다 올려요. 매장에서 오늘 이 브라우스에 대해서 빨간색에 대한 니즈가 높습니다. 그죠? 라고 올려요. 그 다음에 이거는 외국 스타일이라 팔이 너무 길어서 예쁜데 못 사겠어요. 라고 누가 얘기를 했어요. 예를 들면. 그럼 이제 매장에 있었던 사람이 그런 피드백을 바로 친구랑 채팅하듯이 막 바로 올려요. 그러면 재고에 대한 관리는 물론이고 다음에 나오는 프로덕트에 대한 디자인을 바로바로 반영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고율을 10% 줄였고 동시에 세일즈 인크리즈를 25% 이상 가져오고 자라는 혹시 좋아하시는 다 남자분들이라 별로 안 계실 것 같긴 하지만 굉장히 상품의 순환 주기가 빠른 브랜드로 유명합니다. 신세대들 사이에서. 레알 마드리드입니다. 역시 소셜 클라우드를 이용해서 준비된 소셜을 함으로써 실제 구단 자체도 워낙 유명하죠. 워낙 유명한데 그것들을 어디보다 발빠르게 디지털 마케팅에 활용을 함으로써 실제 구장에 대한 명성 외에 상품 서비스를 활용하셔서 실제 그 레비뉴를 많이 창출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원래 유명한 거 대비해서 실제 팬들의 층이 가장 두텁고요. 소셜이라든가 이런 레버리지를 워낙 잘해요. 가장 두텁고 그로 인해서 준비되어 있는 상품까지 전환을 함으로써 실제 운영에 대한 구단, 원래 운동이라고 하면 그냥 운동 자체가 원래는 목적이어야 될 수 있죠. 그거 대비해서 실제 레비뉴가 굉장히 높은 원업 사업으로서 성공한 구단 중에 하나입니다. 뒤에 알고 보면 소셜이라는 플랫폼을 활용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다음으로는 롤스로이스라고 하는 엔진. 롤스로이스는 마이크로소프트랑 굉장히 익스클루시브하게 계약을 했나 봐요. 굉장히 많은 사례가 사실은 롤스로이스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롤스로이스가 예전에 100원이라는 매출을 했는데 그게 다 엔진. 예전엔 자동차 회사이기도 했죠. 지금은 이제 비행기 엔진 전문 회사입니다. 비행기 엔진을 파는데 그걸로 100원이라고 하는 매출을 했는데 모두 다 제조회사 특유의 즉 엔진 기계를 팔아서 했다라는 거예요. 매출의 100원을. 근데 이제 디지털 트랜스폼 함으로써 매출의 비율이 바뀌었어요. 예를 들면 매출 자체도 200원으로 오르고요. 60% 이상이 이미 디지털 트랜스폼 되어진 서비스에서 매출이 나오고 있습니다. 엔진 자체를 팔아가지고 하는 수익은 거의 고정적이란 얘기고 그 외에 부가가치 서비스로서 매출의 성장을 2배 이상 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서 이제 이런 거죠. 여기 보시면 실제 비행기 엔진에 태그를 다 다는 거예요. 그죠? IoT죠, 이게. IoT를 다 달아서 엔진의 회전수, 그 다음에 실제 그것에 대한 부하율, 뜨거운 열, 이런 각종 센서를 다는 거예요. 엔진에다. 달아서 사실 다음에 정착하는 기점에 사실 미리 AS에 관련된 대비를 한다든가 매 항공에 또는 매 공항에 사실은 AS의 전라인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AS와 같은 특별한 상황이 설치게 되면 운항 레이트가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레비뉴가 엄청나게 디크리스 된다라고 해요. 자, 근데 그거를 AS 조달, 특정 어떤 물품에 대한 태그를 달아놓음으로써 다음에 현지에서 설사 AS 시설이 없는 항공 위치라 하더라도 급하게 조달을 해서 빨리 리플레이스를 해서 쉬는 시간 동안 정비하고 바로 원래 코스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더 중요한 거는 항공은 실제 운영 비용의 50% 이상이 기름값이래요. 기름을 싣고 다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유틸라이즈하는 비용이 실제 원가의 50% 이상이 든다라고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에 있는 엔진 회사한테 들었어요. 그 말씀을 고객사한테 들었어요. 실제로 그렇다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 IoT 센서를 이용하시게 되면 좋은 게 각종 운행 경로, 그죠? 뭐 운행 경로에서도 일정의 사건들이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기류나 날씨나 이런 전선에 따라서 전압에 따라서 사실 그때 운항 경로들을 바꾸실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IoT 센서를 통해서 데이터를 궤도하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로 프리딕티브, 예측을 해주는 건 물론이고요. 예를 들어서 아시아나 항공이 롤스로이스를 써요. 그러면 롤스로이스 엔진을 쓰는 아시아나 입장에서는 나는 비행기 운항은 한다. 그러나 엔진의 상태는 모른다. 서비스 받는다. 이런 컨셉이 되는 거죠. 저랑 연배가 비슷하신 분은 옛날에 그 화재보험 회사에서 이미연이라고 하는 그 배우가 선전하던 캐치플레이스를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운전은 한다, 차는 모른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보험회사가 와서 쫙 알아서 해주는 그런 저는 광고 카피가 기억이 나는데 바로 그런 컨셉입니다. 아시아나 항공은 원래 본연의 사업에만 집중하시면 돼요. 항공만 잘하면 되고 서비스만 잘하시면 된다는 거죠. 운항 자체에 대한 최적화 경로, 그 다음에 레코멘드, AS에 관련된 모든 합리적인 효율적인 체계화는 롤스로이스가 책임지는 거예요. 대신 그런 플랫폼을 운영하고 프리딕티브, 인텔리전트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기계당, 즉 엔진 하나당 얼마 해서 아시아나한테 서비스 피를 받으시고 계세요. 자, 100원 하던, 즉 엔진만 팔아서 100원 하던 회사가 200원으로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 중에 이미 60% 이상이 회사의 매출 포맷을 바꾸었어요. 디지털 트랜스포머 하신 거죠. 이게 바로. 하셔서 매출은 200%로 올리고 그중에 실제 엔진 자체에 대한 스테이빌리티는 그대로 가시면 나머지는 새로운 사업 영역에서 이미 더 많은 돈을 벌고 계시다라는 거죠. 이거는 서비스 자체의 포지셔닝도 물론이지만 앞으로의 서비스 트랜스폼을 더 가속해주는 바로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롤스로이스입니다. 롤스로이스 같은 경우에는 저희 홀로렌즈 프로젝트도 하셨어요. 그래서 정비 같은 거 할 때 실제 정비 매뉴얼 이런 것들을 전 세계 모든 엔지니어들이 동일하게 보고 가이드를 따르기가 어렵다라고 해요. 그런 경우에 홀로렌즈를 사용하고, 홀로렌즈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터랙션이 가능해요. 저희 마이크로소프트에 보시면 엔터프라이즈 용도로 스카이프 포 비즈니스라고 하는 스카이프 아시죠? UC 전화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게 윈도우스 10 기반에서 홀로렌즈 버전으로 인베리드 돼 있어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제가 정비를 하다가 이렇게 설계도를 보고 이제 위치나 이런 것들 문제가 있는 것들을 시뮬레이션을 해서 봐요. 마치 엔진이 내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보고 모든 시뮬레이션을 다 하고 정비를 들어가기 때문에 필요한 부품이나 자재에 대한 딜리버리가 정확하다라는 얘기고요. 더 나아가서 제가 모든 현지의 엔지니어들이 최고급자만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급한 공항은 그냥 물리적인 레벨의 레벨 1, 2, 3 티어 중에서도 그냥 오퍼레이션 하시는 엔지니어가 급하게 튀어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홀로렌즈를 쓰게 되면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스카이프 전화로 연결이 되는데 실제로 본사에서 받고 계신 티어 1 엔지니어는 이 제가 나와 있는 3차 레벨의 엔지니어가 보고 있는 화면을 그대로 실시간에 보실 수가 있어요. 보면서 스카이프를 통해서 전화하면서 제가 거기다 화면도 그릴 수 있어요. 제가 본사 엔지니어예요. 그러면 저기 가셔서 엔진의 왼쪽 부분을 봐주세요. 그러면 제가 필드 엔지니어면 가서 그 엔진을 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실제 제가 보고 있는 화면이 그대로 본사 엔지니어 눈에 보여져요. 그러면 거기다 초록색, 빨간색 펜을 그리면서 이 엔진 부분에 이 나사를 조이세요. 이 방향으로 그려줄 수 있다는 거예요. 이미 인텔리전트한 플랫폼 안에서 대부분의 것들을 다 지원합니다. 고객은 얘를 갖다가 내 업무에 어떻게 써서 내가 디지털 트랜스폼 하면 되지? 요것만 집중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미 성공 사례들이 너무 많이 있고요. 자, 우버는 아까 얼굴 인지하는 데모크라틱 AI 할 때 말씀드렸죠. 굉장히 싸다면서. 자, 우버는 코그니티브 서비스 중에서 페이스 리코그니션 기술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버라는 게 굉장히 좋은데 마지막 한 가지 불안함은 있잖아요. 시큐리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보통은 운전하는 사람들이 사진을 등록해서 올리죠. 근데 그 사람이 그 시간에 몰고 온 차가 그 인증된 사람이라는 보장이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보통 실시간으로 우버 체크인을 할 때 타 있는 운전자의 화면이 얼굴이 페이스 리코기션을 해야 양쪽 상호 시큐리티 트러스가 딱 맺어지는 형태로 최근에 미국에선 서비스를 바꾸고 있어요. 그때 실시간으로 내가 탔는데 모자를 썼어요. 잘 못 알아보겠어요. 그러면 인지를 못해요. 그럼 모자 벗고 안경 벗고 제대로 리코그니션 한 상태에서 저 같은 경우도 윈도우스 10이 처음에는 제 얼굴을 인지를 잘 못했어요. 근데 자꾸 학습이 되니까 되게 잘해요. 나중에 안경을 썼더니 인지를 잘 못해요. 얘가 학습을 몇 번 시켰어요. 그랬더니 지금 뭐 집에서 화장 안 하고 머리 묶고 앉아 있어도 다 인지가 돼요. 스스로 학습을 해나갑니다.
자, 이미 그런 체계를 이미 필드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계시다는 저희 실제적인 사례를 말씀드렸고요. 산업안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 얼굴만 인지하는 게 아니고요. 굉장히 위험한 토비, 뭔가 팬이 사람의 무브먼트, 즉 움직임이 없는 공장 지역 안에서 팬이 계속 돌고 있어요. 이건 위험하다는 증거죠. 그러면 알람을 띄웁니다. 어떤 형태든 웨어러블 알람, IoT 이런 것들은 이미 세상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CCTV로 찍으면서 실시간에 위험 인자를 디텍트하는 거예요. 그것도 if 이런 조건이면 디텍트해라 라고 엔지니어가 하나하나 설계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웬만한 구조에 대한 설계는 물론 같이 들어가요. 현업하고. 다만 나머지는 AI가 학습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위험하겠구나 라고 해서 알람을 띄우는 범위에 대한 레인지만 조정을 하게 되면 스스로 디텍트하게 되죠. 물론 인간공학에 대한 연구들이 같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프로젝트는 기계 혼자 하지 못합니다. 반드시 IT와 함께 현업이 들어오시는 형태의 프로젝트가 되게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하면 뭐죠? 오피스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하면 집에서도 회사에서도 오피스입니다. 자, 오피스 이제 진화돼서요. 아무 랭귀지나 써놓으셔도 외국 사람하고 얘기할 때 트랜슬레이트 랭귀지만 있으시게 되면 그냥 안에 있는 PPT 슬라이드들 다 영어로 또는 해당 랭귀지로 다 전환해주는 이미 버전이 사용하고 있어요. 중에 있습니다. 예전엔 스카이프 자체에 트랜슬레이터를 붙이는 만에 물론 붙였고요. 있지만 오피스 자체가 그 기능을 달고 태어났다. 저희가 뭐 제일 잘하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JYP 뭐 이런 데는 완전 클라우드를 사용하는 스위스팟이죠. 왜냐? 이벤트성 페이지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게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작년에 대히트한 게임에서 하나 게임에서만 클라우드 매출이 수백억이 나왔어요. 요즘엔 플랫폼을 빨리 치고 빠져서 우리의 원래 사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 게임이 성공하는 게 문제인 거지 인프라를 내가 얼마나 잘 구성하느냐 그때 대응을 잘했느냐 이거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저희 게임 하나에서 수백억 계약을 했어요. 올해만 해도. 하나에서 딱 하나 게임. 걔가 확대돼서 이제 옆으로 확대도 됐는데요. 아마 하고 계신 게임인가 봅니다. 네, 요즘에 게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제일 큰 산업이에요. 클라우드 입장에서 보면. 그죠? 자, JYP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벤트성. 현대자동차가 이번에 예를 들면 월드컵에 무슨 광고를 한다. 그죠? 삼성에서 당연히 광고하신다. 라고 했었을 때 어느 세월에 그거 페이지 만들어가지고 서버 인프라 구성해서 네트워크 다 챙겨서 하나요?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에 바로 그냥 고투마켓 하시도록 페이지만 있으면 돼요. HTML만. 자, 인바디가 역시 디지털 트랜스폼 했습니다. 옛날에는 뭐 기계, 웨어러블 이런 것들 팔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병원이랑 특정 어떤 기관과 온라인을 해서 제 몸무게를 계속 관리를 해줘요. 집에 파는 체중계도 그죠? 웬만한 장치들을 넣어져 있는 뭐 치즈분 성분 이런 것들까지 다 체크하는 엔진을 파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아침마다 올라가면 그 체크를 해서 계속 뭐 나중에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은 무궁무진하겠죠. 근데 현재 거기까지 연계하고 있지는 않고요.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거는 히파라고 그래서요. 의료용 개인정보 인증 컴플라이언스가 있습니다. 의료용 개인정보에 대해서 인증을 만약에 인바디가 미국 시장을 겨냥해서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것만 하시다가 사업 접어야 돼요. 그 정도로 복잡하고 준비하셔야 될, 갖춰야 될 덕목들이 많습니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 플랫폼은 히파 이런 산업계의 기본적인 컴플라이언스를 다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빨리 내일 모레 런칭해야 돼. 그럼 페이지만 있으시면 돼요. 저희가 나머지 사업은 다 도와드립니다. 자, 이제 국내 사례고 거의 마지막 사례가 될 것 같은데요. 아시죠? 이 브랜드. 이 브랜드 뭐 하는 데죠? 저는 이제 바퀴벌레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식당에 가면 굉장히 많이 돼 있고 우리나라에 몇 년 전에 나왔을 때 굉장히 센세이션했죠. 아, 이런 제3의 비즈니스 모델도 되는구나. 훌륭했습니다. 자, 근데 이 회사가 이제는 바퀴벌레 이미지를 벗고 벌레만 잡는 이미지를 벗고 관련사가 계시면 죄송합니다. 제가 임팩트를 드리기 위해서 특정 벌레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쨌거나 주요하신 성공하신 사업 모델이 있으세요. 자, 근데 이제는 시대를 맞이해서 트랜스폼 하셔야 된다라고 대선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를 제일 먼저 부르셨습니다.
벌써 1년도 더 된 얘기인데요. 자, 우리가 트랜스포메이션을 하고 싶어. 그래서 모사의 서비스처럼 IT 용어로 보면 소스, 서비스 에서 서비스, 사스 모델이죠. 실제 빌려 쓰고 서브스크립션, 구독하는 모델. 이미 물, 뭐 매트리스, 청소 이미 다 되어 있으시죠? 우리 생활 안에 있잖아요. 이 사업으로 전향을 하시겠다라고 하시면서 이 사업 모델에 대해서 제3의 어떤 모델을 착안하셨어요. IoT 센서 여기 다 붙어 있습니다. 물리적인 것들은 저희랑 하진 않으셨어요. 다만 물리적으로 붙어있는 IoT 센서들을 인지해서 공기를 제때 정화시켜주고 노티스를 주고 모바일로 현재 상태를 체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3의 플랫폼을 만드심으로써 역시 서브스크립션 모델로 디지털 트랜스폼 하고 계신, 이미 하신 그런 회사들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제가 실제 필드에서 일어나고 있는 리얼한 사례들을 그 중에서도 흥미가 있을 만한 것들만 제가 일부 발췌해 왔습니다. 이것 말고도 사실은 세계가 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저희는 최접점에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놀랍고 빠릅니다. 여러분들은 더 이상 인프라나 플랫폼 자체에 집중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본연의 사업에 집중하시면 플랫폼 회사, 즉 놀이터가 가서 맞춤형으로 도와드립니다. 물론 그 안에서 F5와 같이 합니다. 자, 그래서 클라우드를 활용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들의 성공을 위해서 활용을 잘 하시면 좋겠다라는 차원에서 오늘의 세션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제가 한 4가지 정도만 골라왔습니다.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저희와 같은 벤더들 또는 파트너들은 물론이고요. 고객분들도 디지털 트랜스폼 하시기 위해서는 일하는 방식을 바꾸셔야 하는 때가 왔습니다. 물론 많이 바꾸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엔터프라이즈, 기업 영업을 아주 오랫동안 했었고 실제 필드에 들어가 보면 컨셉은 좋으나 알고 보면 뒤에서 물리적인 일들을 너무 많이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그래서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에 대응하시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더라라는 거죠. 저희 회사도 모바일로 바꾼 지 물론 오래됐습니다. 출석 체크하지 않아요. 아웃풋만 내면 됩니다. 그런 것들, 모바일 워크는 창의성과 협업을 통한 생산성을 오히려 더 높여줍니다. 비즈니스 채널 및 체질 자체를 개선하라. 비즈니스가 필요해요. 이거 자체를 모두 홈페이지 만드시느라고, 인터랙티브한 페이지 만드시느라고 고생하시지 말고 코나와 같은 인터페이스 챗봇을 바로 활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한 달에 뚝딱뚝딱 홈페이지 개설하실 필요도 없어요. 기승전 시승으로. 기승전 대화하다가 의도된 챗봇이에요, 얘는. 그래서 대화만 해주고 끝나지 않아요. 기승전 시승해 보시겠습니까? 기승전 견적 한번 내보시겠습니까? 콜센터에서 연락드리겠습니까? 드릴까요? 라고 물어봐요. 굉장히 인텔리전트하게. 내 일을 대신해 주죠. 자, 이런 형태로 채널들을 바꿔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의사결정의 질을 높여라. 저희가 오늘은 보여지는 외형적인 레퍼런스만 말씀을 드려서 더 안에 깊숙한 기술 얘기를 오늘 못 드렸는데요. 실제 이 안에 AI, 준비된 AI 몇 개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얼굴인지 뭐 이런 거는 사실은 굉장히 외형적인 거고요. 그 안에 들어가셔야 진짜가 있습니다. 아까 얼굴 인지하는 것도 애가 계속 학습을 해나가기 때문에 배운다라고 했죠. 처음보다 저를 더 잘 알아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그런 것처럼 뒤에는 머신러닝 기반의 딥러닝 기반의 알고리즘들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사용하시거나 인프라를 꾸미시려면 옛날 같으면 그거 자체가 프로젝트였어요. 근데 가볍게 파일럿 하십시오. 한 달이면 웬만한 결과 보시고 그냥 빠지실 수 있어요. 우리는 파일럿해서 인사이트만 얻으면 돼. 인프라 구성하실 필요 없어요. 바로 오셔서 쓰시고 나가시면 그만입니다. 인사이트만 가져가시면 되는 거죠. 자, 다음 제품과 서비스를 혁신하라. 자,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비즈니스를 돕고 있는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셔라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퀴즈 아닌 퀴즈 하나만 드리고 물러나겠습니다.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때 제일 빠르게 가는 방법이 뭘까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갈 때 제일 빠른 방법. 네. 맞습니다. 바로 정답을 안 짰습니다. 네, 친구와 함께 간다입니다. 진정 믿을 만한 친구, 즉 플랫폼을 같이 하시면 가는 내내 즐겁고 성과를 보실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퀴즈를 마지막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여러분들의 파트너, 언제나 오셔서 놀기 좋은 플랫폼, 즉 놀이터가 되고자 합니다. 자,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